대체 거래소 출범하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뀌고 요거 대체 왜 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점들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수료 낮추고 저녁까지 거래된다. 출범 코앞 대체 거래소 국장 판도 바꿀까? 이거 바꾸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이에요. 김 빠지게 해서 죄송합니다, 관련자분들. 당장 다음 달 4일부터 대체 거래소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기존 증권사 거래소하고 별개로 생기는 겁니다. 증권거래소 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다른 회사예요. 다른 플랫폼입니다. 예, 그냥 교보문고가 있고 영풍문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교보 원래 이제 교보 하나예요. 근데 이제 영풍문고가 생긴 거예요. 영풍문고에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간 주식 플랫폼이고요. 넥스트레이드입니다.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그럼 경쟁이니까 뭐가 바뀌겠죠? 그래서 기대되는 측면도 있고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근데 큰 틀에서 보자면 뭐가 다를까요? 운영 시간이 달라요. 현재는 동시호가 제외하면 9시부터 3시 30분이 정규 거래잖아요. 물론 이 앞에 이제 뭐 그 동시호가도 있고 프리장도 있고 시간 외 거래도 있고 이런 것까지 따지면 좀 길어지지만 어쨌든 9시부터 3시 30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대체 거래소는 아침 8시부터 8시 50분까지 진행을 해요. 그리고 3시 30분부터 8시까지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12시간 주식 거래가 가능해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추가되고요. 주식 거래 가능 시간이 길어진다. 결론적으로. 두 번째 호가 방식. 기존에는 이제 지정가, 시장가 있었는데 중간가 호가, 스톱 지정가 호가 이런 게 있어요.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수 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자동으로 조정해 주는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스톱 지정가 호가는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주문,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만들어 놓는 그 스톱 지정가 호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갖고 조건은 많아져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조건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것들은 생겼다. 이거는 뭐 호가 방식 바꾼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에서는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 호가만 가능하다 그래갖고 요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안 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존에 그냥 쓰던 대로 쓸 것 같은데. 그리고 수수료는 20에서 40% 정도 한국 거래소 대비 저렴하다. 투자자들의 선택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한국 거래소에서 하든지 대체 거래소에서 하든지 내가 미리 선정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지가 있고요. 나는 이거 안 할 건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지금처럼 증권사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주문을 넣으면 돼요.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증권사가 체결 가능성 거래 비용을 종합해 갖고 투자자한테 가장 유리한 거래소한테 거래를 알아서 넣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종목이 거래가 가능할까요? 대체 거래소에서? 대체 거래소에서는 이제 3월 첫 주에 이제 처음에 나올 때는 10개 우량주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 달 뒤에는 800개 종목으로 확대가 된대요.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은 홈페이지나 증권사에 미리 알려준다. 미리 우리가 찾아봐야지. 대체 거래소 이용이 가능한 증권사 수도 15곳에서 시작을 하는데 9월 되면 32곳으로 늘린다. 많이들 신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 4일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권사는 29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 종목이 거래가 가능한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15곳이에요. 예, 전체에서 참여하는 증권사는 프리마켓, 애프터마켓만 참여하겠다는 곳은 14개. 그리고 대체 거래소에서 ETF, ETN은 내년부터 거래 가능합니다. 이게 뭐 제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도가 6월에 개선이 되면은 심사 결과를 거쳐 갖고 내년에 된다. ETF, ETN은 기존의 거래소에 통해서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시간 또 늘어나잖아요. 3시 30분부터 8시까지 운영되는 애프터마켓. 시간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시간 끝나고 나서 정규장 끝나고 나서 중요 공시가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일부러 기업들은 장중에 혼란을 줄인다라는 이유로 혹은 장중에 변동성을 조금 이제 줄여보겠다는 이유로 장 마감 후에 내는데 장 마감 후에 9시에 공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진짜 욕먹잖아요. 공시가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중요 정보일 경우에 종목 매매 거래는 즉시 중단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한국 거래소를 통한 공시 등을 확인한 뒤에 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A라는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 판단에 대해서 중요한 공개가 될 경우에는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거래소를 통해서 공시를 확인한 후에 이거를 재개시켜도 되는지 확인한 뒤에 재개가 되면 저희 애프터마켓에서도 재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죠. 좀 오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호가창도 여러 가지가 되고 내가 좀 선택지도 생기고 수수료도 싸진다 그러는데 근데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다는 거예요. 정규 시장에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잖아요.
근데 정규 시장이 아닐 때는 이용하는 사람이 줄어들겠죠. 거래량이 적어져요. 적은 거래량이면 뭐예요? 적은 거래량 속에서 적은 수급만으로도 시세 조작이 쉬워집니다. 그럼 시세 조작이 쉬워진다는 얘기는 돈을 적게 들이고도 조금씩 장난을 칠 수 있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악용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두 거래소 간의 가격 차이가 순간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교보문고하고 영풍문고라 그랬잖아요. 이게 연동이 돼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마켓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달라요. 그 코인만 봐도 거래소별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거래소별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 차이를 이용해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이런 초단타 매매가 발생하는데 사고 팔고 그러면 또 이제 변동성이 생기고 가격이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A라는 거래소에서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는데 얘가 못 따라가. 여기서 사갖고 여기서 팔아버리면 이게 또 내려가잖아요. 이런 가격 왜곡이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스캘핑 그 프로그램 만들어갖고 하는 애들한테는 밥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최선 집행 의무에 대한 이의제기인데 최선 집행 의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투자자들이 A 거래소인지 B 거래소인지 미리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결정하지 않으면 주문을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집행을 해야 돼요. 증권사들이. 근데 이제 거래소하고 넥스트레이드 가운데 더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서 주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맞았던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의문 제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경우에 처리됐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투자자가 요구를 하면은 증권사는 관련 내용을 한 달 내에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원만히 처리되는지는 사실은 향후에 지켜봐야 될 우리의 과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의문이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문 방식 다양화, 수수료 경쟁에 따르나 뭐 시간 투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 퇴근하고도 주식 매매라고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퇴근하고 주식 매매 하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물린 게 있고 그러면 어떻게든지 끝까지 좀 부여잡고 싶은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제가 코인 안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딱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거든요. 이렇게까지는 피로감이 쌓여갖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삶의 질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정해진 시간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굳이 이걸 퇴근하고까지 할 필요성을 만들 이유가 있냐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수료들을 버는 곳들이 생기겠죠. 그들은 좋겠지만 그들의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거래소는 수수료가 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한국 거래소 수수료는 수수료라고 할 수 없을 수준에 싸요. 얼마 되지도 않는 수수료에서 20-40% 이나에 받자 개인 투자자한테 전혀 오는 타격감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수수료에 대한 그 경쟁 이런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국내 증시 거래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매력이 높인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경쟁 체제를 만드는 건 좋은데 국내 증시 활성화가 이 경쟁이 안 돼 갖고 그랬던 거냐고요. 실효성 있는 접근이 거래소 수수료나 뭐 운영 시간이나 효율성이나 거래소가 한 개여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거잖아요. 두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경쟁이 한다고 해갖고 지금 이 문제들이 100% 해결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거래소와 대체 거래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별개의 시장입니다. 각각의 코인도 별개의 시장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별개의 시장을 두면서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그렇게 클까? 근본적 해법에 대한 답이 저는 쉽게 떠오르지 않거든요. 지금 상황은 지금 국내 증시에 유인책을 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증시에서 사람들이 왜 떠났는지 돌아오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를 좀 명확히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대체 거래소가 대단한 매력이 있어야지 쓸 텐데 그럴 만한 소비자, 투자자 유인책은 지금까지는 크지 않아 보이고 결론적으로 시간 빼놓고는 뭐 그렇게 유인책이 없어 보입니다.